자, 이번에는 이어서 그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제가 운동 방향을 세우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기본적인 것부터 원래 이제 하는 게 맞는데, 이건 제가 일단은 영상을 올리는 용도가 이제 이 영상만 보고선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어렵다고 좀 인식되는 부분들을 따로 올려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수업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으려고 이제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등가속도 운동 대표적인 예시로 포물선 운동을 말씀드릴 거예요. 포물선 운동. 포물선.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동아리 이름이 포물선이었거든요. 포스텍 물리 선이 뭐지? 선구? 자, 아직 이거가 좀 많이 늘었어요. 아저씨가 되고 있어요, 약간. 자, 포물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 궤적은 영어로 이제 path예요, path. 포물선이라고 하는 그 운동의 이름은 저 궤적에서 이제 붙은 거예요. 포물선 도형이 포물선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포물선에 대한 그 원불곡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할 건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포물선이 나오냐, 이제 수학적으로 포물선이 되려면은 그 모양이 저희가 이제 공간상에다가 이제 x, y 축이라고 할게요. 도형의 방정식이 x가 y가 서로가 어떤 2차식으로 나와야 될 거예요. 특히 다른 하나는 2차식이 아니고 하나만 2차식인 그런 수학적 형태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운동이 등가속도 운동의 이제 평면 운동인데, 평면상에서의 등가속도 운동인데, 이 운동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포물선 경로를 갖게 되는지 그걸 수학적으로 유도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봅시다. 음, 음.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는 건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짠. 사기? 조금만 더 대칭으로. 음. 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냐면요. 얘가 이제 처음에 이제 발사각도라는 게 있어요. 발사각도. 발사각도. 음. 초기 속도, 속력의 크기를 V0라고 좀 할게요. 그러면은 운동을 이렇게 나눠서 봐야겠죠? X축, Y축을. X축을 저희가 발사 각도를 세타라고 잠깐만 잡아둔다면, X축 초기 속력은 V0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Y축 초기 속력은 V0 사인 세타가 되겠죠. 지금 제가 소개드리는 내용은 그 어려운 내용 아니고 교과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할 거는 조금 더 수학적인, 연역적인 부분에 초점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적당한 용도에 맞게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이렇게 되면은 Y축 성분의 운동은 저희가 X축, Y축 이렇게 좌표의 변수만 대응을 시켜 놓을게요. X축 운동은 등속도 운동을 하겠죠. 등속 운동을 하겠죠. 등속 운동. 그 다음에 Y축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X축하고 Y축은 남남이에요. 여기서 이게 저희가 이제 그
물리가 환원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환원적이다, 그러니까 원리로 좀 돌아가서 이해를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면상의 운동이 x축, y축 운동이 같이 일어나는데, 이 운동을 뭐 복잡하게 x축, y축을 한꺼번에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 x축 운동은 x축대로, y축 운동은 y축대로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눠가지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힘든 거죠. 두 개를 봐야 되니까. 근데 그걸 자꾸 두 개를 분리해놓고서는 중첩을 시켜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중첩, 슈퍼포지션이라고 불러요. 슈퍼포지션. 아니면은 중첩의 원리, 중첩, superposition principle, 아니면 the principle of superposition,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면 돼요. 그 x축 운동이랑 y축 운동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보시면 돼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셨죠? 자, 그럼 제가 운동방정식을 세워볼게요. 시간에 대한 운동방정식이 있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x 그냥 t라고 이렇게 쓰고, xt는 v0 코사인 세타에 t를 곱해주셔야 될 거고, 등가속도 운동, 여기는 그냥 등속도 운동이에요. x축은. 그 다음에 y축은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지금 x축, 지금 제가 발을 이렇게 식으로 쓰고 있는데, 저건 사실은 그 초기 위치가 0이고 0으로 제가 잡아놨고, 그 다음에 나중 위치가 xt, 그러니까 xt 빼기 0 초기 위치는 변이 공식을 쓰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근데 초기 위치가 0이니까 어차피 이제 넘겨도 이항을 해도 없을 거니까 바로 이제 변이 공식하고 똑같은 게 나오는 거죠. 위치를 표기하는데, y축 위치도 y축 변이랑 똑같을 거예요. 초기 위치가, 초기 y값이 0이기 때문에 yt는 v0 sin 세타 t에다가 가속도가, 이제 제가 지금 위쪽을 플러스 잡을 건데 가속도는 아래쪽 방향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2분의 1 어떻게 되겠어요? 가속도가 저희가 중력 가속도 g라고 많이 쓰죠. 자, g t 제곱, 그래비테이션은 액셀러레이션, 이렇게 자, 됐습니다. 2분의 1 gt 제곱. 자꾸 인터넷이 끊어져가지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처음에 할 거는 제가 몇 가지 이제 리스트를 좀 만들어서 리스트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포물선이라는 것부터 증명해야 돼요. 증명 되게 쉬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그 위에 xt에 있는 t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t는 v0 코사인 세타에 x라고 그냥 쓸게요. 그 다음에 y도 yt 말고 그냥 y라고 쓸게요. 이 t에 대한 함수인 그 둘이 매게 돼 있어요. 시간으로 둘이 매게 돼 있어요. 아래 있는 t에다가 위에서 이제 t는 v0 코사인 세타 분의 x를 대입을 해주면은 t 소가 되면서 x에 대한 식이 나타나겠죠. 둘이 이제 이게 포물선 식이 나타나면 돼요. 바로 2차식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t 제곱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증명 끝났죠. 근데 그냥 이러고 넘어가면은 좀 무책임하니까, 포물선이라는 거를 그 꼭지점 좌표 이게 딱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알아낼 수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자, y는 탄젠트 세타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v0 제곱의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gx 제곱. 자,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2v0 제곱 코사인 세타 분의 gx 제곱.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좀 아프기 시작해요. 이거를 바꾸려고 하다 보면은, 근데 어차피 해야 돼요. 이 전체
예, 전체적으로 다 증명해 드리기 위해서 어차피 이걸 해야 돼요. 코사인 A 제곱 세타라고 했는데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쟤는 이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마이너스 G분의 2 B0 제곱 코사인 세제곱 세타 아니죠 코사인 세타죠. 깜짝이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깜짝이야. X 잠깐만요. B0 제곱 2 소거되고 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G가 소거되고 됐죠? 이렇게 하면 탄젠트 세타에다가 탄젠트 세타 X가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요. 자 이러면은 이제 표준으로 바꿀 거면은 2 B0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왜 이렇게 힘들게 쓰냐고요? 다 해야 돼요. 별로 힘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 이렇게 유도를 해주면 G분의 자 자 여기 지금 제가 2G분의 그러니까 저거 2를 좀 쓸 건데 왜 쓰냐면요. 그러니까 2G분의 4 2 곱하기 2로 이해를 해서 사인 2세타 그러니까 자 옆에다 써놓을게요. 자 사각함수 덧셈 정리 이거는 지금 여기서 유도할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한번 저 이미 많이 볼 수 있어요. 증명은 네 저는 바로 활용을 할 거예요. 저건 덧셈 정리죠. 네. 자 여기다가 제가 제곱을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뭐 뒤에 이제 추가로 빼줘야 될 게 뭐냐면은 더해줘야 될 게 뭐냐면요. 이거 머리가 많이 아파요. 이 지금 4제곱분의 V0 4제곱 사인 제곱 2세타 에다가 그러면은 4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 에다가 2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G 하면은 G분의 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자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바로 이제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이 꼭지점 좌표 일단은 그 포물선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났으니까 이렇게 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저 꼭지점 좌표 이 먼저 x값 언제 이제 꼭지점이 되냐면요 여기 x좌표가 2g분의 v0 제곱 사인 2세타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y값은 2g분의 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저거 진짜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뭐 계산 실수 없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저도 이제 확인해봐야 돼요. 계산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저게 확인이 될까요? 먼저, 다시 이제 도착했을 때 딱 절반까지 거리가 딱 여기 꼭지점 좌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착지했을 때. 그럼 착지하는 거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이게 y가 0이 될 때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 y 값이 0이 될 때니까 그때 시간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y에다 0 넣고서는 시간 계산하는데, 시간이 0이 아닌 거에 대해서 찾아야 되겠죠. 시간이 0일 때는 저기 있을 때 값이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0은 v0 sin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인데, t가 0이 아니다, 이렇게 t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나눠주면 t는 이항해가지고 계산해주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g분의 2 v0 sin 세타. 그죠? 근데 이 값을 이제 그 x 값에다가, 그러니까 매개 변수 t로 표현된 이 x 값에다가 넣어주시면은, 그러면은 그때 그 착지할 때예요. 이게 시간이. 그러니까 여기 착지할 때 시간이에요.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해주면은 이렇게 나와요. xt는 제가 이거를 착지할 때 시간이니까 TL이라고 좀 이렇게 따로 쓸게요. TL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XTL은 대입을 해주시면은, 여기다 대입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G분의 2V0 제곱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G분의 V0 제곱의 사인 2세타, 이게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 착지할 때의 거리랑 여기 꼭지점의 위치의 x좌표랑 딱 절반 위치예요. 절반.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포물선의 대칭성하고 딱 맞죠? 그럼 설명되는 거예요. 계산 실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다행히도. 그 다음에 그 대칭성을 이용해가지고 저 y값, 저 최고 도달 높이, 연증 도달 높이 최고 위치가, 최고 이제 거리가 2지분의 b0 제곱 사인 제곱 세타가 맞냐, 이것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 거냐면요, 이때 t 값을 생각을 해보면은 TL의 절반이겠죠. 여기는 TL의, 그러니까 TH라고 할 건데, T 라지 H, 그러니까 연직으로 최대 높이에 도달했을 때, 그때는 이제 대칭성 생각해보면은 TL의 절반일 거예요. 이거는 운동의 대칭성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포물선 운동이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2분의 1 TL, 계산해보면은 G분의 V0 사인 세타. 자, 이거를 y 값에 넣어줘야겠죠. y 값에다가. 그러면은 YTH는 저기 식에다가 대입을 해줄 거예요. 이 시간을 대입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G분의 V0 사인 제곱 세타, G분의 V0 제곱이에요. 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G분의 2G, 그러니까 G제곱분이니까, 근데 G가 하나 곱해져 있으니까 2G분의 V0 제곱 세타 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2G분의 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가 나오죠. 그죠? 계산이 맞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최대 도달 높이, 최대 도달 거리, 그 다음에 꼭지점의 x좌표와 꼭지점의 y좌표. 이게 포물선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제가 여기다 정리를 조금 노란색으로 아니에요 하얀색으로 하얀색이 좋아요 그죠? y는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y는 여기 나타나있네 써놨네. y는 자 이렇게 포물선 운동이 된다고 보여드렸어요. 그죠? 제가 이걸 유도를 다 하고 나면 기분이 좀 좋아져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거를 좀 말씀드릴 거예요. 뭐냐면요. 일단은 접근법이 그러니까 포물선으로 만든 다음에 그 포물선 궤도 방정식을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궤도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궤도 방정식. 그리고 패스 이쿠에이션. 그러니까 궤도 방정식. 패스 이쿠에이션. 궤도 방정식을 가지고서는 저 최대 도달거리랑 최대 도달 높이를 둘 다 얻어낼 수 있고 다르게는 내가 그냥 매개변수 t를 이용해 가지고 이 y가 0이 될 때 혹은 지금 xt로는 여기서 얻어낼 수는 없겠죠. t가 0이 이 y 값이 0이 될 때 t 값을 얻어내서 그 절반을 가지고서는 최대 도달 높이 그 값 가지고선 최대 도달거리 이렇게 두 방향이 다 가능해요. 근데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최대 도달거리를 가기 위해서 최대 발사이각 최대 발사이각 무슨 뜻이냐면요. 그 최대 도달거리에 도달하기 위한 발사이각 발사 각도가 몇 도가 돼야겠냐. 좀 이름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발사각도라고 그냥 적을게요. 최대 도달거리를 위한 발사각도는 그냥 지나가면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45도라고. 왜 그런지 이제 보시면은 x 저희가 아까 그 최대 도달거리 xl 이렇게 구해낸 거 보시면은 xtl xtl은 g분의 v 제로제곱 사인 2세타예요. 이 중요한 순간에 자꾸 인터넷이 끊어지니? 왜? 보시면은 g분의 v 제로제곱 사인 2세타예요. 그러니까 사인 2세타. 이게 최대값이 되려면 사인 스타의 최대값, 사인 2세타의 최대값이면 되겠죠. 상수니까요. 그럼 언제 최대가 되죠? 45도일 때 사인 90도 1로 최대가 될 거예요. 그죠? 따라서 45도일 때다. 이때 이제 당연히 세타의 범위는 그 저희 발사각도인데 90도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90도 작거나 같고 90도보다 0도보다 크거나 같다. 뭐 0도랑 90도로 소개되면 0이에요. 왜냐면은 0도로 소개되면 이게 바닥에서 바닥으로 그냥 이렇게 미는 거니까 바로 삭제. 그 다음에 90도로 소개되면은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거니까 바로 삭제. 네. 이렇게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또 해야 될 게 별건 아닌데 이렇게 빗면에서 쏘는 거거든요. 이렇게요. 이것도 나중에 이것도 포물선 운동이에요. 포물선 운동인데 저희가 운동을 그 x축 y축을 이렇게
지표면에 나란하게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빗면 기준으로 x, y축을 잡아가지고 운동을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x축, y축 둘 다 그냥 등가속도 운동이거든요. 네, 전체적으로는 그냥 평면상에서의 포물선 운동이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돌려서 보면 포물선이 돌아가는 형태겠죠. 여기서는 그죠? 따로 막 엄청 어렵게 푸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를 그냥 알아주시고 이 기본적인 게 이거 먼저 좀 운동 방향을 세우는 게 다 돼야 돼요. 제가 여기다가 마무리로 이제 추가적으로 좀 적어놔야 될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Vx는 V0 코사인 스타로 일정하고 그다음에 Vy는 V0 사인 스타 마이너스 GT 그다음에 AX는 0 AY는 마이너스 G 이게 각각이 모두 운동 방정식의 이제 요소들이니까 EX, Y까지 쓴 것까지요. 약간 네 저렇게 부담 없이 저렇게 정리가 좀 되어 주시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